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채널 생각남 ETF입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됐는데요. 1월 3일 오늘은 우리 한국과 미국이 새해 첫 주식시장의 개장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1등 자산운용사인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들에게 연금계좌 투자로 준 자신들의 추천 ETF 13종목을 공개를 했는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투자를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 딱 두 개만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도 아마 그 밖에도 IRP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혜택을 누리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투자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금저축만큼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연 400만원까지의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 4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한 한 달에 34만원 정도는 적어도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별 기업이나 해외 ETF는 투자가 안 되고 오로지 국내에 상장된 ETF로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모두 국내에 상장된 ETF 상품으로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 자신들의 ETF 상품을 통한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ETF 13종을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그리고 대체 투자나 자산 분배형으로 구분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주식 쪽을 살펴보면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자신들의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ETF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좋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지 웬만해서는 각 운용사마다 자신들의 ETF 상품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한번 각 운용사마다 수수료와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처럼 TR이 붙은 상품은 분배금까지 재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상품마다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가장 입맛에 맞는 ETF 상품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S&P 500과 나스닥 100보다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우량한 10개의 기업에게 집중 투자하는 ETF 상품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트위터를 편출하고 새롭게 마이크로소프트를 편입한 만큼 올해는 더 좋은 성과를 장기적으로 기대해보고 있고요. 이 ETF 상품은 애플이나 아마존닷컴, 알파벳,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10개의 기술주 혁신 기업에게 동일 가중 방식으로 10%씩 투자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나스닥에 상장된 최상위 10개의 미국 기업에게 시가총액 상위 가중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를 대체 투자 상품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의 필수 기술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로 자신들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ETF는 파운드리 1등 기업 TSMC와 노광 글로벌 장비 1등 기업인 ASML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 기업인 엔비디아를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서 나머지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게 투자하는 ETF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체가 가능한 ETF 상품으로는 경쟁 운용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로 대체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외 주식 추천 ETF로는 코덱스 차이나 심천 ETF를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추천하고 있었는데요. 이 ETF 상품은 중국 정부의 주도로 미래의 신성장 산업인 배터리 산업과 자동화 산업, 태양광, 헬스케어, 산업재 등 중국을 대표하는 100개의 기업에게 투자하는 ETF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에 대한 추천 투자 ETF 상품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코덱스 200TR ETF를 추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서 2차전지의 핵심 원재료와 장비, 부품, 그리고 제조까지 관련된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대체가 가능한 ETF 상품으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있고요. 글로벌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로, 중국 2차전지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로도 대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ETF 상품인데요. 국내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K 메타버스 ETF를 추천하고 있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국내 메타버스 대표 ETF 상품으로는 역시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FM 메타버스 ETF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에게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작년 12월 22일에 상장된 4곳의 운영사가 동시에 상장시킨 4가지 글로벌 ETF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9개 금융지주와 금융기업에게 투자하는 코덱스 은행 ETF와 함께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코덱스 자동차 ETF까지 추천 ETF 목록에 넣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대체 투자 자산과 자산 배분용 ETF를 추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코덱스 TRF3070 ETF를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위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다는 ETF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투자 ETF 상품은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100과 관련된 ETF들, 그리고 조금 더 집중 투자하는 미국 팡플러스 ETF, 그리고 대체 투자로는 미국 테크 탑10 ETF가 있고요. 반도체 역시 빠질 수가 없겠죠.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 역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대체는 역시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투자 종목인 2차전지와 관련된 ETF들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역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국내 메타버스 ETF보다는 안전한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통한 투자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은 꼭 하셨으면 하는데요. 연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34만원씩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노후는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꼭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노후에 정말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하면 할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 달에 34만원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게 투자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 스스로의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들은 스스로의 노후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잘 챙겨가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우리들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하는 데만 집중을 해왔고 자신들의 가정에는 아낌없이 돈을 사용해왔지만 스스로의 노후 준비는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고 스스로가 챙겨가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꼭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드머니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면서 투자를 망설이거나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시드머니가 있고 많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수량만 모아나가면 충분히 내가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55살 이후에는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산으로 불려져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달에 최소 34만원씩, 1년에 월 400만원까지는 공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내 노후를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안타깝지만 남들보다는 더 허리를 졸라매며 근건 전략을 해야겠죠.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투자가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우리들의 일상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모두가 본인의 위치에서 다시 힘찬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남은 하루의 시간 역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